지금 이곳은 대한민국 강원도 원주시 어느 시골 산책로입니다. 제 옆으로는 이렇게 섬강이 흐르고 있어요. 저는 1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왔고요. 지금 이제 갔다 온 영상 올리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한 중반부 가까이 왔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한 것도 있고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Q&A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질문해 주신 거 싹 대답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중복된 거 같이 포함해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출발 시부터 예상 총 경비는 얼마냐 여쭤보셨는데, 저는 이제 비행기 가격을 빼고서 총 사용한 금액이 자고 먹고 이런 거 다 포함해서 300만원 좀 넘게 썼습니다. 여기다가 비행기 가격을 한 100에서 150 정도 추가하면은 한 450만원 정도 쓴 건데, 참고로 저는 먹는 거 정말 안 아꼈거든요. 왜냐면 저는 어디 해외여행 가면은 먹고 싶은 거는 꼭 먹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마 식비 좀 아끼고 그러면은 훨씬 더 저렴하게 다녀오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어느 분이 댓글로 한 300 정도면 가능하지만 저처럼 먹고 즐기려면은 500 정도는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스페인 순례길만 해서 그 정도 들었다 말씀드렸는데, 앞서 프랑스 며칠 다녀오고 그리고 순례 끝나고 포르투갈에 포르투까지 가게 되거든요. 거기까지 쓴 거 하면은 거의 500 가까이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스페인 순례길만 생각했을 때는 거의 350에서 400 정도 저같이 했을 경우 잡아야 되고요. 적게 잡으면 300만원 정도면은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배드버그 퇴치법. 저도 배드버그 퇴치법을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 알베르게 가면은 일회용 부직포 시트 주거든요. 그거 시트를 잘 깔고 자면은 배드버그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배드버그 한번 심하게 나온 알베르게 숙소가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 올려드릴 영상에 나오게 되는 건데, 거기는 면 시트를 주더라고요. 근데 면 시트는 이게 중간에 이렇게 비집고 나올 수 있어서 그런지 그 배드버그가 제가 자면서 제 주변 순례자들 것까지 해서 한 4마리 5마리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직포 시트만 잘 깔고 주무시고 또 잘 때 침낭 잘 이렇게 여미고 자시면은 배드버그에 안 물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순례길 알베르게 중 공용 컴퓨터 쓸 곳이 있나요 하셨는데, 한 번도 없었어요. 공용 컴퓨터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알베르게는 그날 아침 예약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선착순인가요?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알베르게를 예약하고 간 게 아니고요. 우선 오픈해 있는지만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오픈해 있으면은 제가 간 겨울철 이런 산티아고 길은 순례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굳이 예약하지 않아도, 굳이 선착순도 빠르게 가지 않아도 항상 알베르게가 여유가 많이 있었어요. 뭐 50실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뭐 5명, 6명 밖에 안 차니까 항상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픈 여부만 확인하고 갔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성수기인 봄, 여름, 가을철에 가면은 순례자가 워낙 많으니까 선착순으로 가야지 알베르게 입실을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간 겨울 산티아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약 안 하고 가도 자리는 충분하다. 다만 오픈 여부만 확인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 보통 중간중간 카페는 많이 열려 있나요? 아니면 비상식량을 들고 다녀야 될까요? 카페 많이 안 열려 있습니다. 식당 많이 안 열려 있고, 보통 제가 간 겨울철에는 문을 닫아놓고 있었어요. 카페는 있어요. 여기가 카페는 있는데 가서 자세히 보면은 겨울철에는 아예 영업을 안 한다고 써있는 곳이 많았어요. 제가 영상으로 표현한 것보다 생각보다 카페나 식당 많이 없고요. 이게 한국처럼 편의점이 뭐 5km 내외, 이런 시골에 가도 보통 5km 내외, 10km 내외 있는데, 편의점은 아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찾을 수가 없고, 우리나라 생각하고 가시면 안 돼요. 비상식량 어쨌든 간에 꼭 챙겨 다니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간 겨울철 산티아고는 그랬고요. 다른 분들 이제 성수기 때 간 분들 보면은 식당이나 카페 많이 열려 있고, 또 중간에 노점도 있더라고요.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겨울에 걸으신다고 하면은 반드시 비상식량 반드시 챙겨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살은 얼마나 빠지시나요? 라고 하는데, 저 살 빠진 것 같나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다시 살이 좀 올라왔어요. 와서 뭐 밥도 뭐 어쩔 때는 막 5끼도 먹고 그래가지고 살이 많이 쪘었는데, 이제 순례길 거의 마무리됐을 때쯤에는 살이 많이 빠져있던 상태였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순례길을 마무리하고 나서 포르투갈에 가서 한 4일 정도 요양을 하다가 한국에 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몸무게를 오자마자 쟀을 때가 74kg였어요. 제가 원래 가기 전에 80kg였거든요. 그러면 6kg가 빠진 거였는데, 그 사이 포르투에서 요양을 하면서 제가 또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마 74kg보다는 더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74kg, 근데 이제 한국 와서 몸무게 쟀더니 74kg, 그 다음날 다시 쟀더니 75kg, 그 달 또 쟀더니 금방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살이 많이 다시 올라와가지고 갔다 온 게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순례자길 코스가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생장길을 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순례자길 코스는 생각보다 더 많더라고요. 하여튼 다음에 저도 거기 갈 생각인데, 우선은 생장길 간 이유가 이게 가장 유명해서 갔어요. 뭐 다큐멘터리에서도 보통 프랑스길 출발하는 거 많이 다루었고,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 다녀오신 분들 대부분 프랑스길 많이 다녀오셨고, 제가 나의 산티아고란 영화도 봤는데 그것도 프랑스길 이렇게 걸었잖아요. 이제 그것도 봐서 여기가 대표적인 곳이구나 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코시국이라 그런가 영상으로 보기엔 순례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와, 진짜 코시국 말고도 겨울 산티아고는 전형적인 비수기 시즌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순례자가 정말 많이 없었어요. 초반에는 한 5명, 6명, 7명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같이 걸었는데, 제가 하루 쉬고 이틀 쉬니까 그 순례자를 먼저 앞서 출발하고 전 뒤처지게 되다 보니까 혼자 걸었어요. 혼자 거의 한 2주 넘게 걸었던 것 같은데, 지금 걷는 영상들도 거의 지금 혼자 걷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중간 합류 지점이 있어요. 이제 그 다음 대도시인 레온에서부터 다른 길들이 막 이렇게 합류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동료 순례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혼자 걸으면서 저는 정말 장점과 단점 명확하게 있다고 봐요. 장점은 하루에 걸으면 보통 6시간부터 많게는 10시간도 넘게 걷거든요. 근데 그 길을 혼자 걷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생각이 많아지게 돼요. 근데 그 생각이 처음엔 가벼워지다가 나중에 점점 깊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한 생각이 아니라 이제 사색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깊숙이 고찰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다양한 감정을 느껴요. 어쩔 때는 반성을 했다가 후회를 했다가 갑자기 화가 났다가 행복해졌다가 뭐 그런 감정을 막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제가 막 눈물 흘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딱 저도 눈물 흘리면서 내가 왜 갑자기 눈물이 나지? 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갑자기 그때 든 생각이 이게 어떻게 보면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닐까, 그리고 혼자 걷다 보니까 이런 감정을 더욱더 빨리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점은 처음 2이틀 3일은 괜찮은데 혼자 그러니까 너무너무 심심해요. 진짜 너무너무 심심했습니다. 정말 극한의 외로움을 느꼈어요. 자, 앞으로 올릴 영상에서도 나올 텐데 너무너무 외로웠습니다. 근데 또 다녀와 생각해보니까 그러한 어떤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있겠나 싶더라고요. 이역만리 먼 땅에 가서 나 홀로 그 쭉 뻗은 순례길을 걸으면서 느끼는 그 외로움, 이제 평생 느끼는 게 아니라 그때만 또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보니까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그때는 단점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도 일종의 색다른 경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이어트 되셨을까요? 아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걷고 나서 다이어트 충분히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갔다 와서 아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진짜 극한의 다이어트. 제가 리즈 시절이 72kg이었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중간에 체중계를 안 재서는데 거기 막상 도착했을 때는 72kg 찍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갔다 와서의 어떤 그 식단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식단 관리를 못 해가지고 다시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종이 세제를 사놨는데 필요한가 여쭤보셨는데요. 필요 없습니다. 저도 이거 좀 걱정했거든요. 근데 알베르게 자체 내에 있는 세탁기에서도 세제를 제공해 주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인 빨래방 가면은 자동으로 세제가 나오니까 전혀 필요 없습니다. 종이 세제 안 챙겨 가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드론도 가져가신 건가요? 가끔 마지막 장면 보면 드론 영상 찍으시는 것 같아서요. 네, 제가 드론 직접 가져갔습니다. 드론 직접 가져가서 영상 좀 찍었고요.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드론 영상 초반에는 좀 많이 찍었는데 마지막 후반부 갈수록 제대로 촬영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중간에 공항이 있으면 찍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엄청 피곤한 날에는 아래 드론도 못 찍을 때가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드론 날리면 또 민폐거든요. 뭐 이래저래 못 찍다 보니까 결국에는 후반부 가서는 드론 영상을 많이 찍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이 그리고 뭐 하시는 분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장기로 쉬시는 거 보면 너무 부럽네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현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고요. 제가 이렇게 장기로 다녀온 거는 사실 저도 휴가를 가봤자 일주일밖에 못 가는데 지난 몇 년간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갔잖아요. 그래서 몰아서 이번 겨울에, 또 저한테는 겨울이 좀 비수기였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이렇게 40여일 다녀오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첫 번째는 제가 답변을 아까 드렸고요. 두 번째, 그리고 유로는 얼마나 환전해서 가셨을까요? 저는 이제 200만원 환전해서 갔습니다. 그러면은 1500유로 정도가 되거든요. 현금은 그 정도 가져가서 다 썼고요. 카드를 좀 더 썼습니다. 카드는 거의 이래저래 해서 한 170만원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참고로 그 비용은 싹 다 이제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중간에 기념품 같은 것도 막 샀는데 선물 주려고, 그거는 이제 경비에 좀 제외했어요. 이거는 경비라고까지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까지 썼고요. 세 번째, 여행하시면서 카드 사용은 총 비용에서 몇 프로 정도 사용 가능한 상황인지. 스페인이 생각보다 카드 사용이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요. 거의 한국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시골 아니면은 싹 다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현금이 큰 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카드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카드 쓰는 걸 더 선호하는 그런 식당, 카페도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카드 사용하기 정말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알베르게나 호텔 맛집 정보는 어디서 획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구글 지도 많이 봅니다. 구글 지도 보고서 이제 호텔이나 이런 거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부킹닷컴, 그리고 아고다 이런 거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 네이버 카페 있잖아요. 까치년, 거기서도 먼저 가신 분들의 후기를 또 보기도 하고요. 요즘에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날씨가 지금 좀 이렇게 더워지고 있어가지고 여기 잠깐 끊었다가 카페 가서 나머지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도 많이 타가지고 지금. 지금 카페 와가지고 주스 한잔 했습니다. 벌써 다 먹었네요. 그 다음 질문이 까미노를 시작한 날짜와 산티아고 도착한 날짜를 알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시작한 날짜는 제가 1월 말부터 아마 1월 27일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3월 초까지 걸었습니다.
기간은 거의 33일 정도인가로 알고 있고요. 이제 더욱 자세한 거는 이제 영상에 나올 거라서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떼집에 타고 바이온 가서 갈아타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요번 기차 티카타인데 다른 곳에서 갈아타는 것을 나오는데 왜 그렇죠? 라고 하셨는데, 저도 한 번만 타봐가지고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프랑스 그 떼집에 타는 어플이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파리의 몽파르나스에서 출발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생장까지 찍잖아요. 그럼 중간에 정차역이라던가 경유역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어플대로만 가면 됩니다. 그때 사정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시는 날짜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중간 경유지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뀔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상 올라올 때 한번 잘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면 산티아고 삶이 같은 순례길 경험자로서 의견을 나눌 모임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저도 한번 이런 모임을 가져서 뭐 설명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딱 한 번밖에 안 가봐서 제가 좋은 조언을 또 해줄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저보다 훨씬 많이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저도 그 분들의 어떤 경험과 수기를 보고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설명회 모임이 있다고 하면은 저도 알려드릴 거 있으면 다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또 카페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집에 환풍기가 망가져가지고 AS를 불렀는데 지금 바로 오신다고 해갖고 또 이번엔 집에 가서 나머지 질문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유있게 카페에서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렇네요. 가기 전에 여기 카페 모습 보여드리면은, 그냥 이런 카페인데 여기 이렇게 옆에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냥 시원해서 왔는데, 일단 집에 가서 나머지 질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 환풍기가 망가져 있었는데 방금 기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고쳤습니다. 이게 망가져가지고 물이 안 마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것도 해결 완료. 그 다음 질문은 순례길은 올레길과 비교해서 난이도가 얼마나 더 셀까요? 제가 체감상 같은 거리를 걷더라도 순례길이 조금 더 빡셌던 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중간중간에 편의점도 있고 또 식당도 많이 있잖아요. 순례길은 그게 많이 없어서 좀 힘들었고, 또 아무래도 외국이다 보니까 입맛이 좀 안 맞는 음식들이 있어서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힘이 안 날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비교해서 순례길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고, 근데 이제 올레길도 이제 힘든 코스가 있고 쉬운 코스가 있잖아요. 뭐 순례길도 쉬운 코스가 있고 힘든 코스가 있다 보니까 난이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아무래도 환경 때문에 저는 순례길이 조금 더 힘들었다, 이런 체감상 그렇게 느꼈습니다. 순례길에서 가장 힘든 건 어떤 것이었나요? 저는 밥 먹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어쨌든 간에 식도락 여행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카페 식당이 많이 없어서 조금 굶으면서 갈 때도 있었고, 또 제가 사실 빵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가면은 뭐 거의 다 빵이니까 처음에 빵 먹는 거 적응하느라 좀 힘들었어요. 빵도 그냥 빵이 아니라 딱딱한 바게트 빵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거 먹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간다면 저는 이제 그 라면 스프 같은 거 꼭 챙겨서 가고 싶어요. 또 그 고추장 튜브 같은 것도 챙겨서 한번 나중에 간다면은 제가 그렇게 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 질문, 요거는 정말 최대 고민이실 거예요.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는데 급할 때는 정말 어찌하시나요? 마을마다 공중화장실이 있을까요? 우선 마을마다 공중화장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요. 급할 때는 어떻게 하냐? 저는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요거트를 자주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순례길 가기 전에 아침에 시원하게 해결을 모두 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뭐 큰 거 말고 작은 거 볼 때는 이렇게 숲을 들어가서 이렇게 해결을 봤는데, 제가 걸을 때는 앞뒤로 사람이 워낙 없어가지고
뭐 크게 문제없이 해결을 봤어요. 근데 이제 작은 게 아니라 큰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트 자주 드시고요. 아침마다 싹 비우고 출발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과민성 대장 증상 제가 어떤 건지 잘 몰라서 하루에도 두세 번씩 가셔야 되는 거면은 중간 휴지를 잘 챙겨 다니셔서 중간중간 이렇게 숲을 들어가셔서 해결 보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아, 겨울철은 모르겠는데 식당, 카페가 많이 오는 성수기 때 가시면은 거기서 뭐 콜라 한 잔, 맥주 한 잔 하면서 화장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시면은 좀 편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 직업 궁금해 하셨다 들었는데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는 현직 공인중개사이고요. 예, 제가 이제 순례길 영상 다 끝나면은 다시 한 번 더 총 거리 일정 이런 거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제가 제가 이제 걸은 거리는 생장부터 산디에고까지 799km라고 되어 있지만 799 맞나? 그 정도 되어 있지만 이 핸드폰에 찍힌 실제 거리는 거의 1000km가 넘었어요.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실제 그냥 걸어간 거리 말고 또 마을에 도착해서 식당 오가고 슈퍼 오가고 또 이제 뭐 빨래하러 오가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어떻게 보면은 까미노거든요. 올더 까미노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거리까지 합산하면은 거의 1000km 가까이 걸었던 것 같습니다. 순례길을 걷는 이유, 제가 원래 트레킹을 좀 좋아하기도 했고 또 그때 제가 조금 건강상의 문제도 좀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당시에 받았다 보니까 건강이 좀 급속히 안 좋아졌거든요. 근데 그때 필요했던 게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면은 하루 종일 걷다 보니까 몸이 더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다른 요인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도 뭐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긴 한데 극심한 스트레스와 또 코로나 블루가 있었잖아요. 뭐 해외여행도 못 가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조금 좀 피폐해지기도 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아져서 어디 갈까 또 좀 쉴까 하다가 그래도 뭔가 제가 하고 싶었던 트레킹이 좋아서 가자 했던 게 이 순례길이었습니다. 형수님도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나이가, 저는 이제 88년생이고요 35살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뉴스를 봤는데 이제 만 나이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 나이 계산해봤는데 만 나이로 하면은 아직 생일 안 지나서 33입니다 88년생이고요 유튜버를 하게 된 계기, 제가 원래 사진 찍고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최근에는 몇 년 동안은 그런 거 잘 안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영상을 한번 저의 브이로그 같은 걸 찍어서 올린 적이 있어요. 제 그 유튜브 채널 보시면은 그 제주도 올레길 걸었던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그때는 좀 대충 편집해서 올렸거든요. 원래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지금 약간 후회하고 있는데 그거를 오랜만에 제가 보니까 너무나도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때는 좀 힘들었는데 다시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보니까 와, 그때 생각이 나고 그때 참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 걷는 게 참 힘들었지만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그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그때 참 행복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앞으로 이런 여행 가는 영상에 대한 기록을 많이 남겨야겠다. 그럼 내가 나중에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됐을 때 과거의 나의 젊었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행복하게 웃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는 저의 집사람이나 또는 아직은 저희 애가 없는데 이제 미래 제 아이와 그 아이의 손자, 그 손자까지 몇십 년 뒤에 제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무용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뭐 그런 의미도 있어서 찍게 되었습니다. 드론은 안 무거워, 하시는 일 아까 말씀드렸고요. 공인중개사, 현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다음에 드론은 안 무거워요? 드론 정말 무겁습니다. 드론 정말 무거워요. 제가 고민을 막 했어요. 이거를 진짜 내가 어떻게 할까. 결국에는 끝까지 다 들고 갔습니다. 정말 무거워서 저는 추천 안 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만약에 산티아고 길을 간다고 하면은 드론 안 가져갈 겁니다. 다른 여행엔 가져갈 수 있는데 산티아고 걸을 땐 절대 안 가져갈 생각이에요. 체력이 솔직히 어느 정도세요? 20대 남성 수준? 저는
30대 중반 체력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체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뭐 등산 같은 걸 못해요. 저는 트레킹 이게 평지 걷는 거는 그냥 천천히 하겠는데 등산 같은 거 못하고 웨이트 같은 것도 잘 못하고요. 예전에 수영은 좀 잘했었는데 요즘에는 수영도 오래 못하겠더라고요. 바르셀로나 가면 뭐 하실 건지. 저는 바르셀로나 간 게 아니고요. 스페인 여행 끝나고 포르투갈에 포르투 가서 며칠 요양을 좀 하다 왔습니다. 그 영상도 나중에 올려드릴 거고요. 마음속 다음 여행지는 이라고 하셨는데, 다음은 제가 태국에 갈 예정이에요. 태국을 제가 6월 달에 예매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 거. 모든 영상이 찍힌 실제 날짜들을 알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1월 말 1월 27일부터 3월 초까지입니다. 순례길 끝난 이후 다른 여행도 계획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태국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 올레길 아직 완주 못했어요. 그것도 좀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스페인 말고 다른 해외여행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만약 어디를 다녀오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다녀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가면서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 다녀왔고요. 또 필리핀도 다녀왔습니다. 필리핀 보라카이도 한번 다녀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호주에를 10년 전쯤에 제가 20대 중반 때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로 거의 1년 조금 안 되게 다녀와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영어나 스페인어 회화를 잘 못하는데 알베르게에서 다른 순례자들과 대화는 잘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스페인어는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요. 뭐 올라랑 부엔카미노랑 또 뭐였지? 그라시아스 이 정도밖에 못하고요. 또 무이비엔 좋아 뭐 이런 거밖에, 그런 거밖에 못하고. 근데 영어는 띄엄띄엄 해요. 그래서 대부분 순례자들과 기본적인 회화나 대화는 조금 하긴 했었습니다. 세 번째, 최소 얼마 정도 금액을 가지고 가야 하며 며칠 정도 잡고 가야 될까요? 최소로 가져간다 라고 하면요, 저는 진짜 만약에 밥 먹는 건 내가 정말 줄일 수 있다. 사실 줄일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숙소는 진짜 공립에서 자면은 최소 6유로에서 최대 15유로, 16유로, 17유로까지 되다 보니까 그건 아낄 수가 없는 금액이고, 그 다음 아낄 수 있는 게 이제 밥이거든요. 자, 밥은 아끼면 진짜 한없이 아낄 수 있어요. 저는 진짜 쌀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라서 돈을 좀 많이 쓰긴 했고, 고기도 넣어줘야 되는 사람이라서 식비가 좀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본 유럽 이제 주식이 이제 빵이었던 유럽인들은 그냥 하루에 바게트빵 하나랑 그 다음에 잼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삼시세끼 그것만 먹더라고요. 야, 그거 먹으면은 진짜 하루에 5유로도 안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다니는 제가 순례자도 봤습니다. 다음에 특정 요일이나 주 몇 회 이런 식의 주기가 있는지 영상 올라오는 주기를 여쭤보셨는데, 저 자주 올려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영상 편집하는데 좀 오래 걸리고 자주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런 주기는 현재 딱히 없습니다. 제가 주 2회는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근데 제가 짬짬이 진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미루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방 무게는 자기 몸무게 몇 %가 적당한지. 자기 몸무게 10%가 가장 적당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를 넘지 않는 선이 제일 가장 적당하다고들 하는데, 가방 무게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저는 진짜 어깨 빠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살면서 그렇게 진통제를 많이 먹어본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영상 1화부터 보니까 사용한 전자기기가 많은 것 같은데 배터리는 어떻게 충전하면서 다니는지요? 배터리는 그냥 알베르게 가면은 콘센트가 정말 많아요. 거기서 매일 자기 전 충전해놓고 잡니다. 보조 배터리는 몇 암페어, 전 2만짜리 갖고 다녔는데요. 2만짜리 필요 없습니다. 만짜리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금은 어떻게 가지고 다니시나요? 저 가지고 다니는 작은 백이 있었거든요. 거기다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건 잘 때도 메고 잤어요. 혹시나 몰라서 잘 때도 메고 잤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 걷는 거에 장단점. 제가 사실 여름에 안 걸어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우선 장점부터 말씀드리면요, 조용히 걷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최고의 시즌이 아닐까 싶어요. 조용히 사색하면서 걷고 싶으신 분들. 단점 너무 많습니다. 식당, 카페 없고요. 알베르게 문 많이 닫았고요. 그리고 춥고요. 낮에 덥고 밤에 춥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옷을 많이 가져가게 되고 침낭도 좀 챙겨가고, 이러다 보니까 가방 무게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름에 한 번 더 걸을 의향은 있으신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 처음에 걸으면서 다시는 오나 봐라 막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끝나갈 때쯤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에 여름엔 한번 와야겠다. 여름은 아마 겨울과는 좀 다를 거야 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때 되면은 아무래도 옷도 조금 편하게 갖고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가방 무게도 좀 줄어들 것 같고요. 그리고 겨울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끝나고 마시는 맥주가 정말 맛있었거든요. 여름이면 얼마나 더 맛있겠어요. 솔직히 그거를 먹기 위해서라도 여름에 다시 한 번 더 꼭 갈 예정입니다. 다음엔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갈 거예요. 제가 많이 꼬셨습니다. 다음에는 나랑 같이 가자고. 그 다음에 가면 아마 그 프랑스 길 말고요, 조금 더 짧은 포르투갈 길을 걷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방 무게가 몇 킬로그램인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요. 처음에 갈 때 제가 이제 공항에 쟀거든요. 12kg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물도 넣고 다니면은 거의 한 13kg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물 무게를 생각 못 했었거든요. 물이 1리터면 1kg이잖아요. 아무튼 거의 한 12kg 이상을 가지고 다녔었습니다. 근데 나중 되니까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뭐 제가 썼던 세면 도구에서 뭐 샴푸도 많이 써가고 이러다 보니까 무게가 확 줄어들더라고요. 드론 정보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쓰는 거는 DJI-4의 매빅 에어 S2 쓰고 있습니다. 영상 촬영 시 쓰는 장비가 고프로인가요? 영상 퀄리티가 좋아서요. 어떤 모델이죠? 4K로 찍으시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촬영 장비는요, 2개 가져갔습니다. 고프로 10이랑 오즈모 포켓 2 가져갔고요. 제가 설정한 거는 1080p에다가 60프레임으로 찍었어요. 관광 모드로. 근데 60프레임까지는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 30프레임으로 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가면은 30프레임으로 찍을 거예요. 왜냐면 60프레임을 찍으면은 약간 이런 LED 전등에서 찍으면은 막 반짝반짝 거리는 게 있어요. 그게 있어가지고 다음에 30프레임을 꼭 찍을 겁니다. 순례길 걷게 된 이유 아까 말씀드렸고, 이후 여행객 혹은 영상객도 말씀 다 드렸고요. 그 다음 질문이 나이 35, 88년생이고요. 만 나이 33세입니다. 직업 현직 공인중개사이고요. 그 다음에 유튜버의 삶을 계속 살 것인지. 사실 유튜버를 제가 직업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이런 삶에 대한 기록을 한다 라는 생각으로 만들고 있고요. 트레킹 끝나고 어떤 영상 만드실런지 궁금합니다. 여행 영상은 꾸준히 올릴 생각이기도 해요. 제가 여행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꾸준히 올릴 생각인데 전업 여행 유튜버는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저도 본업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가끔 어디 놀러가는 뭐 브이로그 같은 것도 필요하면은 한번 찍어볼 생각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질문 잘 주셨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순례길 중에 도움받으시는 어플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거리, 목적지, 숙소, 맛집 등 정보 검색하시는 거. 우선은 대표적으로 2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까미노 닌자라고 하는 어플이 있어요. 그거 좋은 이유가 데이터가 없어도, 그러니까 오프라인 상태여도 GPS로 내가 어느 길 걷고 있는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알려주거든요. 까미노 닌자 검색하셔서 꼭 그거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글 지도만 있으면 돼요. 이제 구글 지도 보면은 이렇게 식당 리뷰나 별점 높은 게 이렇게 순서도 나오거든요. 저 그거 보고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리뷰 많은 거, 또 구글 지도에는 또 한국인만 리뷰한 게 아니라 외국인도 리뷰하잖아요. 그냥 외국인이 막 엄청 많이 썼다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나도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가서 많이 찾아 먹었고요.
그리고 영상 편집할 때 얼마나 걸리시는지 궁금합니다. 초반에는 한 3일 정도 걸렸어요. 한 영상 만드는데, 근데 요즘엔요, 5일 이상 걸립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냐? 영상을요, 제가 이렇게 하루 동안 찍은 게, 뭐 짧게 찍으면 10초도 찍고, 길게 찍으면 1분, 2분, 3분, 뭐 더 길게도 찍는데, 이거를 싹 이렇게 드래그해서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딱 놓잖아요. 그러면 총 그 러닝타임이 150분이에요. 150분이 넘어요. 그럼 150분짜리를 그대로 유튜브에 올릴 수 없잖아요. 이거를 제가 보통 편집하면 20분 내외로 편집하게 되는데, 근데 처음에 그거를 싹 150분을 다 봐가면서 편집을 해요. 그럼 그걸 쳐낼 거 쳐내잖아요. 그러면 한 40분 남아요. 40분으로 줄여드는데 이걸 또 그냥 올릴 수 없잖아요. 다시 한 번 더 봐요. 싹 보면서 또 쳐내요. 그럼 30분이 돼요. 아 근데 30분도 좀 긴 거 같아. 또 필요 없는 걸 또 쳐내요. 그럼 한 20 몇 분대로 떨어집니다. 더 이상 쳐낼 거 없고 야 요 정도면 딱 엑기스로 그래도 흥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를 편집하는 데만 한 3, 4일 걸립니다. 이게 끝나고 나서 그래픽 작업, 앞에 막 이렇게 지도 따라가는 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작업하는 거, 그리고 자막 작업. 자막 작업은 거의 한 하루는 꼬박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음악 작업하고서 영상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한 5일 정도 걸려요. 저도 가끔 너무 힘들 때가 있는데, 지금 잘 만들어 두면은 1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딱 봤을 때 후회 없이 그때 편집 고생해서 한 보람 있다라는 그런 게 들 것 같아서 하나하나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올리비아님께서 또 영어는 언제 그렇게 배우신 건가요? 라고 했는데, 제가 영어를 생존 영어만 하거든요. 저 진짜 제 발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토종 발음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제가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밥 먹는 거, 어디 호텔이나 숙소, 뭐 알베르게에서 자는 거, 그리고 교통편 묻는 거, 이런 생존 영어만 할 줄 아는데, 제가 예전에 사실 영어를 하나도 몰랐어요. 영어를 뭐였냐면요, 그 동사, 명사, 뭐 과거분사 이런 뜻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다녀와서 영어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공부를 엄청 했어요. 그래서 뭐 토익 점수도 좀 오르고 이랬다가 회화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작정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난 거죠. 근데 제가 가자마자 많이 좀 힘들었던 게, 호주에 갔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니까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도 못 시켜 먹는 거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메뉴 보고서 요거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점원이 What? 이러는 거예요. What?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마음이 많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내가 영어 한마디도 못하니까 저 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하는구나.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점원이 이렇게 찍으면 다 알려줘야 되는 건데, 거기 백호주의가 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충격을 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회화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연습을 많이 했는데, 또 제가 그때 또 충격을 먹었던 게 하나가, 호주에 워킹홀리데이 하러 가는데 영어를 못하면은 한인잡이라고 법정 시급보다 조금 적게 주면서 일 시키는 게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가서 한 보름 동안 일을 찾지 못하고 백수로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청소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가 그 엄청 큰 스타디움에서 거기를 엘튼 존이 콘서트를 열고 난 다음 날에 이제 치우는 거였어요. 엄청 큰데 이놈들이 그 마대자를 갖고 와야 되는데 마대자를 이놈들이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뻥쳤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어디서 손걸레 갖고 오더라고요. 그 손걸레를 우리한테 주면서 그걸로 바닥을 닦으래요. 와 씨, 어떻게 해요? 돈 받고 와야 되는데 닦았죠. 그걸 한 5시간 넘게 했나? 근데 그거 하면서 거기 있는 한인들이 똑같은 한국인을 너무 하대하는 거예요. 막 명령질 해가면서. 당연히 뭐 돈 주는 사람이니까 그냥 뭐 참을 수 있다 치는데, 조금 그때 되게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왔는데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나. 그래갖고 그때 돈 버는 족족 다 저기 영어 학원 비싸게 100만 원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 돈 주고하면서 회화 배우고, 그리고 저녁에는 펍에 갔어요.
영어 못하지만 펍에 가면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저 보면 막 이렇게 말 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를 귀담아 듣고 있다가 어떤 표현 하면은 그거 캐치해가지고 집에 와서 검색해보고 연습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벌써 10년 전인데요. 사실 10년 전에는 그땐 영어 조금 했던 것 같은데 다시 오랜만에 영어 하려고 하니까 예전만큼은 못했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그 다음 질문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돌아오실 땐 다시 파리로 가셔서 오셨나요? 아니요, 저는 이제 포르투갈의 포르투라고 하는 곳에서 쉬다가 포르투에서 터키 경유해서 한국 오는 걸로 왔습니다. 다시 파리로 가야 되는데 미리 기차표 예매해야 될까요? 예매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미리 예매하면 좀 더 싸다고 했었나? 미리 예매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왕복 비행기로 예매를 하셨으니까 잘 보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효과는 보고 계신가요? 걸을 때는 살이 좀 빠졌다가 보시는 바와 같이 다시 쪘습니다. 제가 먹는 걸 하도 좋아해가지고 살이 다시 확 쪘네요. 그리고 2년 후 간다고 적금을 들고 있는데 집사람이 허락을 안 해주네요. 허락을 쉽게 해주시던가요? 저도 뭐 허락 받는 게 쉽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조금 건강상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또 약간 휴식이 필요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무래도 그런 게 겹치다 보니까 좀 허락을 해줬습니다. 저 사실 그 전에 계속 노래를 불렀어요. 산티아고 가고 싶다고. 일부러 거실에서 맨날 그 산티아고 다큐멘터리랑 막 걸어 세계 속으로 EBS 세계 테마 막 이런 거 보면서 가고 싶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영상 잘 만드시고 드론도 날리시고 영상 제작 관련 일을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영상 관련 제작 이제 일을 해본 적은 뭐 이런 건 원래부터 영상 만드는 업무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일과 관련해서는 편집을 계속 하고 있긴 했었습니다. 앞으로 여행 유튜버로 계속 남을 계획이신가요? 전업 여행 유튜버는 아니고요. 그냥 이제 때때로 다니는 그런 여행 유튜버는 할 생각입니다. 순례길 걸으려고 맘먹으셨을 때부터 처음부터 유튜브에 올리실 마음이 있었다 보여집니다. 총 비용은 얼마 정도 생각하셨나요? 생각하고 간 거는요. 저는 한 500만 원 정도는 써야겠다는 생각을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렇게 조금 높게 잡은 이유가 제가 학생 시절에 이제 호주 워킹 홀리데이 갔을 때 제가 진짜 그때 돈 많이 아끼느라 조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먹고 싶은 거 많이 못 먹었어요. 네, 그 돈 아껴서 영어 학원 다니고 또 집 렌탈비가 되게 비쌌거든요. 그것도 냈어야 됐고 그때 조금 후회를 많이 했어요. 또 젊었을 때 여행 다니고 젊었을 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게 다른데 그때 좀 많이 즐길 걸. 그런 후회가 있어서 이번 여행할 때는 그래도 너무 부족하진 않게 다니자라는 생각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이 예산을 생각하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제가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세 번째, 여자 혼자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게다가 이 순례자들에 대해서 이 스페인 국민들이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치안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저는 남자였다 보니까 뭐 그렇게 뭐 판단이 뭐 제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위험했던 거는 거기 개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개들이 그렇게 달려들더라고요. 제 첫 번째 영상 말고 앞으로 또 올릴 영상인데 그때 큰 개 2마리가 달려가지고 조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는 여자 혼자도 가시는 분 전 많이 봤습니다. 순례길 걷는 순례자들에게 전해주실 만한 팁, 노하우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는데 팁, 노하우 그냥
열심히 걷고 또 포기하지 않고 걷고 막상 걸으면은 정말 힘들어요. 정말 저도 중간에 막 진짜 포기하고 싶을 정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서 유종의 미를 거두십시오. 그러면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그때가 기억이 날 겁니다. 내가 이 힘든 이 까미노 순례길을 완주를 했구나. 이거 생각할 때마다 정말 무한하게 뿌듯해져요. 보람찬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절대 포기하시지 말고 걸으십시오. 딱히 뭐 노하우나 팁은 아니지만 그냥 조언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순례 전과 후 체중 변화 어느 정도인가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기 전에 80kg였고요. 갔다 와서 바로 잰 게 84kg, 그 다음날 85kg, 그 다음에 다시 거의 돌아왔고요. 순례길 끝났을 때쯤에는 제가 재본 적은 없지만 거의 한 72kg까지 갔었을 것 같아요. 이제 질문 거의 다 끝났네요. 데카트론 매장에서 스틱을 구매하시잖아요. 순례길 동안 고장 없이 잘 사용하셨어요? 네, 순례길 동안 고장 없이 잘 사용했고요. 너무 튼튼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참 웃겼던 게 이제 사고 나면은 거기에 이제 제조사가 적혀 있잖아요. 한국에서 만들었더라고요. 한국에서 만들어갖고 튼튼하겠지. 제가 메이드 인 차이나 했으면은 조금 내구성에 의구심을 가졌겠지만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튼튼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정말 튼튼했습니다. 망가진 적 한 번도 없어요. 데카트론에도 레카 등의 브랜드 스틱도 판매해요. 저는 사실 이번에 스틱을 처음 써보는 거라서 뭐가 브랜드인지 잘 모릅니다. 한국에서 가져오셔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저처럼 사셔야 될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스틱을 이번에 처음 써보는 거라서 뭐가 좋고 나쁜지 몰라요. 그냥 썼는데 저는 무난하게 썼습니다. 근데 스틱도 또 좋은 거는 가벼우면서 또 튼튼한 게 있겠죠? 근데 가볍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전 잘 썼습니다. 정말 잘 썼습니다. 이렇게 질문 다 했다. 이렇게 첫 Q&A 영상을 모두 만들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하고요. 아직 올릴 영상이 많이 있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한국 돌아와서 다시 제 본업도 있다 보니까 또 그거 하면서도 계속 짬짬이 만들고 있어요. 자기 전에도 막 편집하고 어제도 막 자기 전에 편집 좀 했거든요. 다음 영상도 꾸준히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올릴 에피소드가 많이 있어요. 20개 남았으니까 나머지 편집 열심히 잘해서 저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영상 이 순례길 영상 다 올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Q&A 받도록 할게요. 그때 궁금한 거 또 질문해 주시면은 다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에 저희 집 고양이가 나왔구나. 고양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집 꾸가 인사해. 저희 꾸기입니다. 감사합니다.